서울 중심의 고급 백화점. 명품관 입구는 언제나처럼 번쩍이는 조명과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그 안에 그 번쩍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낡은 바지, 해진 점퍼. 심지어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저기요, 거긴 VIP 라인이거든요. 매끈한 정장을 입은 직원 하나가 다가와 은근한 비웃음을 띠고 속삭였다. 보시는 건 괜찮지만 손 떼시면 안 돼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집중돼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시되어 있는 가방을 가까이서 들여다봤다. 헉! 갑자기 한쪽에서 여직원이 비명을 질렀다. 저거. 어디 갔지?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저 노인이 들고 갔어요. 분명 봤어요. 다른 직원도 덩달아 외쳤다. 내가 본 것 같아. 뭔가 소매에 쏙 넣던데.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둑이야? 진짜로? 와, 세상에. 백화점에서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SNS 라이브를 켰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난 그런 거 안 했어. 나는 그냥. 변명하지 마세요. 경찰 불러요. 그렇게 노인은 명품 도둑이 되어버렸다.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노인의 팔을 붙잡았다. 진짜 훔쳤는지는 CCTV 보면 되잖아요. 직원 하나가 소리쳤다. 그 말에 주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CCTV 확인하면 돼. 거짓말 못하겠지. 하지만 그때였다. 직원 중 한 명. 조용히 무언가를 고민하던 젊은 여직원이 살짝 다가가 속삭였다. 잠깐만요. 제가 방금 봤는데 그분이 떨어뜨린 물건 주우려다 가방에 손이 스친 것 같았어요. 매니저가 그 여직원을 째려봤다. 그렇게 감싸지 마. 이런 문제 생기면 우리 전부 다 책임져야 된다고. 그 말에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노인은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다. 나는 그냥 아내 생일이라 구경하러 온 거야. 사줄 돈도 있고 진짜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의 외침은 매장 음악에 묻혀 멀리 점점 작아져 갔다. 경찰이 도착했고 노인은 억지로 끌려나갔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직원들의 싸늘한 눈빛. 오늘도 진상 하나 처리했네. 근데 좀 불쌍하긴 했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가 불쌍해요? 지금 이런 노인들이 오히려 더 뻔뻔하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 그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 다음 날 아침. 명품관 직원 휴게실. 야, 어제 봤어? 그 노인. 완전 연기력 폭발이었지 않냐? 매니저 유정민이 커피를 홀짝이며 웃었다. 아, 아내 생일이라 구경 온 거야 이거. 한 직원이 따라하면서 피식댔다.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런 찌질한 핑계가 먹힐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나도 CCTV 잠깐 봤는데 뭐 넣은 건 못 본 것 같던데. 그 말에 유정민이 정색했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복장으로 명품관 기웃거리는 게 문제지. 맞아.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백화점 명품관이 어딘데. 근데 경찰은 왜 그렇게 싱겁게 돌려보냈냐? 뭐 물증 없으니까. 경고만 하고 그냥. 정적. 그러더니 모두 박장대소. 요즘 노인들 대단해. 도둑질하고도 당당하다니까. 여직원 하나가 얼굴을 찌푸렸다. 어제 유일하게 말리려 했던 신입 소진이었다.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분 진짜 억울했을 수도 있잖아요. 매니저 유정민이 비웃듯 쳐다봤다. 소진 씨, 여긴 자선단체 아니에요. 우린 고객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진짜 VIP인지 누가 아닌지. 근데 CCTV라도 확인해보면 혹시 오해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진 씨가 한번 봐보든가. 그 말에 소진은 진짜 CCTV실로 내려갔다. CCTV 담당 직원에게 말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명품관 입구 쪽 영상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직원이 파일을 열었다. 그런데 이상하네. 어제 영상이 삭제돼 있는데. 네. 왜요? 나도 몰라요.
여긴 우리한텐 접근 권한이 없어. 이건 매니저나 관리 자금만 삭제 가능하거든요. 소진은 숨이 턱 막혔다. 혹시 100억본 있어요? 그건 본사 요청 없이는 못 줘요. 소진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직감이 말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 한편 그 시각 유정민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어제 그건 그냥 오해였습니다. 이미 잘 처리했고요. 명예훼손될 일 없게 조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영상도 정리했고 문제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그딴 몰골 한 명 지워졌다고 누가 뭘 하겠어. 그 순간 사무실 문틈으로 누군가 그 말을 들었다. 바로 소진이었다. 그날 밤 백화점 본사 고위층에게 비공식 회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름은 비공개. 대신 전한 메시지는 단 한 문장. 내 남편에게 사과하세요. 아니면 내일부터 폐점 준비하시죠.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이거 장난 전화인가요? 대표는 황급히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비서가 다급히 노트북으로 조회했다. 눈이 커졌다. 부회장님 직통번호입니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부회장님의 부인이자 브랜드 창립자의 직계예요. 뭐라고요? 대표는 얼굴이 사색이 됐다. 그 시각 명품관 내부. 그날 오후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 야, 근데 어제 그 노인 혹시 도벽 환자 아니었을까? 맞아, 그냥 병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소진이 걔 왜 자꾸 그 노인 편들어? 착한 척 하는 거지. 신입들 특징. 소진은 휴게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손에 쥔 종이컵을 꾹 쥐었다. 그 CCTV 삭제, 그 회의실 대화, 그 냉소. 모두 뇌리에 박혀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입구. 언제나처럼 고급 SUV들과 외제차가 줄지어 들어오던 그때. 정적. 검은 고급 세단 세대가 동시에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보안 요원이 다가가려 하자 운전석에서 먼저 창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건 어제 도둑이라며 쫓겨났던 그 노인. 단정한 정장. 깔끔한 구두. 차에서 내리자 그 기운이 달랐다. 그리고 뒤따라 내린 한 여성. 검은 정장 진주귀걸이. 눈빛은 날카롭고 말 한마디 없는데 압도적인 분위기. 주차장에 있던 직원 몇 명이 알아봤다. 저 사람 TV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입구 쪽에 대기하던 관리 직원들이 전부 뛰쳐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여사님.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VIP 직원 전용 라운지가 전면 통제됐고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왜 저 노인이 저런 대우를 받지? 무슨 상황이야? 아니 설마. 소진은 어젯밤의 전화를 떠올렸다. 내 남편에게 사과하세요. 그녀의 입에서 저절로 중얼거려졌다. 설마 그 노인이 백화점 VIP 라운지. 그 누구도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곳 문이 열리자 전날 도둑이라 불렸던 그 노인이 오늘은 격식 있는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 옆엔 그를 바라보는 누구도 쉽게 눈을 맞추지 못할 여인이 서 있었다. 정적. 라운지 내 모든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그 순간 백화점 대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큰 실수를. 여인은 그를 한번 쓱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직원들이 실수한 건 맞아요. 근데 실수한 게 전부일까요? 대표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CCTV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지워졌잖아요. 단 한마디. 그 말에 대표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어떻게 그걸. 그녀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이 브랜드 처음 만들던 날 생각났어요. 처음엔 내가 직접 봉제기계 돌리고 가방 하나하나 손으로 꿰맸어요. 그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고개를 돌려 유리병 너머를 바라봤다. 그 모든 걸 어제 그 직원들 눈엔 도둑질하러 온 노인으로 보였답니다. 대표는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직원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손짓했다. 곧이어 유정민 매니저, 어제 조롱을 주도했던 직원들, 그 모두가 하나둘씩 VIP 라운지로 호출되었다. 유정민은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제 그분이, 그 여인이 입을 열었다. 네. 어제 그 도둑이 지금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비웃던 사람은 당신 월급 수십 배를 후원하고 있는 VIP 고객입니다. 유정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이 브랜드를 만든 이유는 사람을 존중하는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여긴 사라졌군요. 회의실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다. 그녀는 눈을 치켜뜨고 유정민을 쏘아봤다. 당신은 외투만 보고 사람을 조롱했고 CCTV를 지워가며 진실을 감췄어요. 소진 씨라는 신입 직원의 말은 무시했고 진상 노인이라며 조롱거리로 만들었죠. 노인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제 내 옆에 있던 사람들 중 나를 사람으로 본 건 단 한 명뿐이었어요. 소진. 눈이 커진 소진이 문 앞에서 숨죽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맺힌 물방울을 노인은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날 그 회의실 안에서 직원들의 운명은 갈렸다. VIP 라운지 밖, 긴장감은 이미 극에 달했다. 백화점 전 직원이 숨을 죽인 채 그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곧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나온 건 유정민 매니저. 그의 표정은 더 이상 관리자도 매니저도 아니었다. 멍한 눈, 굴욕에 절여진 얼굴, 그리고 손에는 사직서 한 장.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대. 그의 입에서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명목은 자진 사직이래. 근데 다 알아. 이건 좌천이야. 인생 끝났다고. 그를 따르던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그 사이 라운지 안에는 소진 혼자 남겨져 있었다. 그녀는 몸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 앞에 앉은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나를 처음부터 사람으로 대해준 건 당신뿐이었어요. 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브랜드는 단순히 비싼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품격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 장의 명함을 내밀었다. 본사 VIP 고객관리팀. 거긴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소진은 깜짝 놀랐다. 정말 제가 가도 될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브랜드의 본 모습을 지켜줄 수 있다면 누구든 환영이에요. 그날 오후 본사 고위 임원회의에서 내부 기강 붕괴 및 고객 응대 교육 전면 재정비 지시가 내려졌고 VIP 전용 라운지 운영 규정도 새롭게 수정되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건 없었다. 모든 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노인과 한 신입 직원이 있었다. VIP 라운지를 나서며 노인은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 너무 세게 말한 건 아니었을까? 그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우릴 도둑이라 부른 사람들에게 조용히 사라져주는 건 오히려 예의가 아니지 않나? 노인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걸어나갔다. 처음 그가 내쫓겼던 그 백화점 문을 당당하게. 그날 이후 백화점 내부엔 이상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다. 별다른 공지 하나 없이 VIP 라운지 직원 일부가 통째로 교체되었고 그 중심엔 누가 봐도 본사에서 내려온 누군가가 있었다. 저 사람 누구야? 갑자기 본사 직속이래. 소진 씨 아냐? 어제까진 신입이었는데?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다니는 길마다 고위 간부가 직접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고객 응대 매뉴얼은 전면 개편되었다. 외모나 복장에 의존한 등급 판별은 금지되었고 직원들은 매일같이 인간 존중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 교육에는 이런 문장이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고객의 외투를 보기 전에 눈빛을 먼저 보세요. 누가 만든 문구인지 알 순 없었지만 직원들은 알았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러나 모든 직원이 조용히 반성한 것은 아니었다. 매니저 유정민은 회사를 떠난 후 업계 내 어느 곳에서도 재취업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가 내보냈던 고객 조롱 발언이 어딘가에서 은근히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인터넷에 영상도 사진도 없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았다. 그는 조용히 정리된 사람이다. 브랜드 전체 VIP 네트워크에 올라간 암묵적인 경고 리스트. 그는 누구에게 신뢰를 저질렀다. 이 소문 하나로 그의 커리어는 바닥을 쳤다. 그 사이 백화점의 매출은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기존 VIP 고객들 중 일부가 다시 돌아왔고 그들과 함께 전에는 이름도 없던 한 명의 노인이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장에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그가 들어오는 순간 직원들은 무조건 정면을 응시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어떤 안내도 필요 없었다. 그의 존재는 이 브랜드가 지켜야 할 철학 자체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소진. 이제 그녀는 신입이 아닌 VIP 고객 맞춤 응대 총괄자가 되었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정직하게 그리고 똑바로 사람을 바라보았다. 어서 오세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인사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있었다. 그녀의 진심은 그 어떤 명품보다도 값졌다. 그날 밤 VIP 라운지 한켠 소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앞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노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조용히 시작된 이야기. 사실 우리가 어제 여기 온 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브랜드 운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고객도 직원도 변했다는 말이 많았죠. 특히 외모 보고 응대 수준이 달라진다는 이야긴 저희한텐 칼날 같았어요. 그녀는 슬며시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 사람이 먼저 제안했어요. 직접 한번 겪어보겠다고. 소진의 눈이 커졌다. 설마 일부러 그런 복장으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몇십 년 전 내가 이 브랜드를 만들던 그 시절. 내 손엔 항상 바느질 자국이 있었어요. 손톱 밑에 실밥, 바지엔 기름때. 근데 그땐 어떤 외모를 하고 있어도 사람은 사람답게 대해줬죠. 가난해도 늙어도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긴 돈이 보이는 사람만 응대하는 곳이 돼 있었어요. 누가 진짜 고객이고 누가 진짜 가치를 보는 사람인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소진은 숨을 삼켰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이 브랜드가 정말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 희망이 남았는지. 그는 소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내 희망이었어요. 소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브랜드에서 손을 뗐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본사엔 단 한 줄짜리 보고서가 전달됐다. 우리는 아직 사람을 본다. 단 한 명이라도 그 정신을 지킨다면 이 브랜드는 살아있다. 서명은 브랜드 창립자 강도현. 백화점 한켠. 소진은 이제 더 이상 신입이 아니었다. 그녀의 명찰에는 VIP 고객 응대 총괄이라는 새 타이틀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항상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객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서 오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다. 네, 별거 아닌 신입 아니었어? 무슨 백으로 저기까지 간 거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고객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직원 뭔가 다르다. 말투도 눈빛도 진짜 사람 대하는 느낌이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진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그들은 명품보다 소진의 응대를 신뢰하러 왔다. 한편 퇴직한 유정민의 SNS 계정은 조용히 사라졌다. 그를 따르던 일부 직원들도 타 부서로 옮겨졌다. 누군가는 사표를 내고 떠났고 누군가는 여전히 왜 잘못된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따로 설명은 없었다. 이 브랜드는 이제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저 보여주었다. 진짜 품격이란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존중하는 것임을. 그리고 어느 날 노인은 다시 라운지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엔 정장을 차려입지 않았다. 그날처럼 오래된 외투, 낡은 운동화. 하지만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강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라운지 한켠 조명이 조용히 꺼지고 노부부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들 눈엔 오직 사람들의 얼굴과 웃음 그리고 진심만이 보였다. 이제야 내가 만든 이 브랜드가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군요. 그 말에 그의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젓고 말했다. 아니야. 진짜 바꾼 건 단 한 명의 평범한 직원이었지. 누군가를 진짜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 단순한 예의가 때론 세상을 바꿉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반전 이야기 더 보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